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강남중개법인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 강남부동산에 취직하면은 어떤 일들을 하고 아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를 한번 모셨습니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야근 중이시거든요. 이분은 제가 강남에 처음에 일을 하러 왔을 때 저를 좀 가르쳐 주셨던 분이십니다. 초상권이 좀 있는 분이라 가지고 얼굴을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남의 밸류디 중개법인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정영우 실장님을 모시고 강남 부동산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주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건데요. 네. 편하게 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달려 있거든요. 네. 얼굴이 소중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영우 실장님. 네.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거 지금 25세거든요. 저보다 지금 11살이 어려요. 저 11살이 어린데, 부동산을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가장 큰 게 이제 그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에 계신 이재영 소장님. 아, 맞다. 제가 처음 이제 서울 올라왔을 때 전역하고 2020년에 올라와서 그때 진짜 캐리어 하나랑 가방 하나 딱 메고 딱 올라왔는데 이제 그때 제 집을 구해주신 분이거든요. 대단한 친구예요. 20대 때 강남에 그냥 왔습니다. 네. 캐리어 하나 들고. 근데 이제 그때 그러면 집을 구해준 공중기사랑 네. 친해지고, 술도 먹고 네, 진짜 다 했어. 사우나도 가고 예.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요 진짜로. 다 해가지고, 엄청 친해졌죠. 그때는 이제 다른 일을 그냥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럼 부동산을 좀 해보겠냐, 제의를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한창 이제 또 일을 이제 그만두고 원래 하던 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원체 재정이 안 좋았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만두고 뭐 하지 한창 고민을 하다가 근데 제가 사람들 만나는 걸 또 되게 좋아하고 옆에서 이렇게 형이 일하는 걸 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왜냐면 그분 옆에서 왜 저 사람이 하는 게 쉬워 보이면 진짜 잘하는 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 재영이 형 그분이 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쉬워 보이고 잘해서 이제 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관심을 좀 가지게 되면서 이제 형한테 막 이것저것 묻고 한번 해볼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자, 그럼 지금 강남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매물을 취급하고 계신지. 전 상가 사무실. 상가 사무실. 네.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하고 주거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잡다하게 그냥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네네. 뭐 임대차랑 뭐 매매 네. 위주로 하고 계시고. 그럼 혹시 부동산을 해도 네. 여러 지역이 있는데 네. 강남에 취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올라왔을 때 목표가 강남 정복. 아, 강남 정보. 네네. 야, 원대한 이제. 꿈을 또 품고 올라왔네요. 네.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러면? 강남이 사실 처음 이제 딱 20살, 19살에 제가 다른 예체능 할 때 올라왔을 때 강남역 딱 가는데 거기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진짜 빌딩, 대구 촌놈이잖아요, 저희. 경상도입니다. 저는 네. 부산역이 대구. 딱 올라서 건물을 보는데 와 진짜 막 대구에서 못 보던 건물들이고 강남역에 이제 사람들이 걸음걸이가 다 너무 빠른 거예요. 바쁘니까. 네. 지하철 빨리 네. 타야 지하철 줄이 진짜. 네. 저는 그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가는데 진짜 사람들 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들고 와 근데 여기서 뭘 해도 여기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작은 그냥 강남에서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신 그리고 거네요. 또 그때 이제 강남에 또 살고 있었고. 올라오자마자 지금도- 강남에 살았어요. 네, 노현동. 그래서 이제 얼마짜리? 그때가 2000에 50이었나 55였나 그랬을 거예요. 반지하? 아니요. 3층. 빌라 근데 진짜 쌌었죠. 네. 싸네요. 네. 건물로 깔끔하고 근데 좀 좁긴 좁았는데 이제 완전 달방에서 시작했죠. 지금도 달방. 저도 달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강남 부동산 취직은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인 광고를 알아보고 취직을 하게 됐나요? 처음에 알아본 거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재영 대표님. 네. 그분 통해서 주변에 뭐가 있을까 구하는 방법을 좀 여쭤봤었어요. 어디다 취직을 해야 되냐. 네네네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1층. 1층. 무조건 1층. 왜냐면 위층 같은 경우에는 뭐 기획부동산도 많고 아니 들어가도 돼요? 근데 1층 부동산을 뭘 보고 들어가서 뭐 알바 천국이 사람인. 전 사람인 보고. 사람인에 올려져 네네네. 있는 구인 광고를 보고 네네. 면접을 그러면 몇 군데나 봤어요.
그때는 제가 한 7군데. 7군데? 네, 한 7군데 봤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들어간 그 테헤란 아이파크에 있는 그 부동산에 들어가게 된 건가요? 네네. 그럼 거기서 얼마나 근무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년? 1년? 1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사람인을 보고 네. 보통 사람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뭐 이런 거 보고 네. 많이들 이제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넣으십니다. 매우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건 지금 취직하시려는 분들 중에. 네. 첫 계약은 네. 얼마 만에 도장을 찍었습니까? 저 5일 만에. 5일 만에? 네. 잘해요. 제가 5일 만에. 비범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강남에 취직을 해서 이 친구한테 일을 배우는데 이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건물주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번호를 받을 때까지 물고 놔주질 않습니다. 네, 좀 많이 배웠는데 5일 만에 어떤 네. 계약을 했죠? 그게 3천에 230 양타였습니까? 양타였습니다. 그러면 쏠쏠했겠네. 근데 이제 임대인 어르신 할아버지가 네네. 그 이제 다 같이 계약하는 곳에서 네. 복비 그거 뭐 얘기하면서 막 좀 그렇게 얘기해서 임차인분도 좀 안 주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서 그래서 그게 어디야? 5일 만에. 그쵸. 어떤 사람은 네, 5개월, 6개월 맞아요, 동안 맞아요. 계약을 못 하는 사람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대단하신 거지. 진짜 운이 좋았죠. 보통 3,230 양타면은 원래라면 한 400 정도 들어오고 또 대표님이랑 나눠 가지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진짜 뿌듯했던 게 이제 구해드린 이제 임차인분 대표님이 여자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되게 그 청담에 우아하신 분 느낌, 진짜 엘레강스한 느낌 그런 분이셨는데 또 의류 판매하시는 회사였거든요. 진짜 저한테 고마우셨어요. 계약도 빨리 하시고 또 뿌듯함도 느끼시고 네. 되게 좋았네요. 요거 이제 또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강남에서 일하시면서 한 1년 정도 선릉에 있었다고 하셨죠? 최고 수입과 최저 수입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최고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최고 빼고 최저만 말씀드렸어요. 최저는 얼마인데요? 최저 근데 그래도 저가 최저 150, 200은 그래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최저 150, 200. 네. 저는 그래도 오피스텔 손님들이 꾸준히 있었어가지고. 보통 그러면 강남 중개법인들이나 강남 네. 일반 사무실들이 네. 조건이 어떻게 되죠? 면접 많이 보셨잖아요. 저도 뭐 2군데서 일해봤고 성수동 중개법인에서도 있어봤거든요. 네. 보통 어떻게 됩니까? 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비율 보통 이제 5대5로 시작이죠. 5대5로 네. 시작. 그러면 이제 100만 원 벌면은 대표랑 50, 50 나누는 거고. 네. 그럼 광고비는 보통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제가 갔던 곳들은 다 광고비 지원되는 곳들만 제가 찾아갔습니다.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나요, 한 달에? 무제한인 곳들만 갔어요, 제가. 무제한. 네. 근데 무제한까지 못 올리잖아요, 솔직히. 못 올리죠. 그게 현장만 뭐 예를 들어 100개 사고 6만 원. 그쵸. 근데 이제 현장 같이 비싼 것들은 이제 알아서 그거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도 기준을 정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셨고. 근데 이제 현장 말고 그냥 뭐 다른 거는 또 싸니까 그런 거는 무제한으로. 기본금은 어차피 다들 없었을 거고. 네. 식대는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네. 있죠. 식대는 보통 뭐 출근 뭐 10시까지 찍으면 10,000원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지? 집토스인가? 뭐 이런 데는 기본급 주고 또 플러스 알파라는 것들도 있던데요. 근데 이제 아닌가? 그 집토스 아닌가? 다른. 수수료가 엄청 비율이 낮을 거예요. 그럴 그 거예요. 대신. 네. 그런 장단점. 그 공인중개사는 보통 저는 기본급 있는 곳은 굳이 공인중개사를 따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생에서 영업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죠. 맞아요. 그게 원래 더 많이 벌어요. 네, 그 어쨌든 보통 이제 기본급은 없고 광고비를 보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 달에 지원을 해주고 뭐 주차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식대는 하루에 10,000원씩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습니다. 비율은 5대5로 시작해서 그때 팀장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6대4까지 갔어요. 6대4, 네. 6대4까지 가면은 이쪽 이제 실장님이 네. 60%를 가지는 거고 네. 대표 공인중개사가 40%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강남에서 일할 때 꿀팁 있습니까? 꿀팁? 네. 운전 잘 하셔야 되고. 이게 진짜 제가 네. 강남에서 일해보니까 아우 골목길 잘 하셔야 됩니다. 골목골목을 잘 타야 네. 돼요. 네. 정말 막히거든요. 그리고 주차 단속이 수시로 끊기잖아요. 네. 저희가 하는 일이 이게 보면 강남 3구랑 관악구까지는 공실 클럽 의존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요. 물건들이 매일매일 올라오는 홈페이지가. 예, 거기 그걸 가입을 해서 이제 보통 이제 영업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거 사진을 찍으러 맨날 가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몇 군데씩 가죠? 보통 뭐 미팅 있고 이제 바쁠 때는 사실 뭐 못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서 또 찍고 보통 한 3개에서 5개 정도. 3개에서 5개 네. 가서 사진을 다 찍어 와서 또 이제 사무실 와서 그걸 작업을 한 뒤에 네. 네이버 광고를 올리는 게 거의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분들, 중개보전분들의 일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빌딩 중개법인이나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네. 일반 사무실, 상가 사무실이나 오피스텔 주거용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러 가려면은 차로 이제 가잖아요. 네. 운전을 정말 거의 이렇게 돌격형 스타일로 잘하거든요. 요리조리로 해서. 사실 그 주차가 없어요. 강남에 할 곳이. 진짜 강남에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 잠시 올라가 사진을 찍고 와야 되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맞아요. 주차하면 1시간 6,000원씩 하고 이러는데 차 버리고 싶어요 진짜로. 진짜 차가 사치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무단으로 대놓고 잠시 올라갔다 오는데도 딱지가 많이 끊기죠. 달에 한 얼마까지 끊겨봤어요? 저 8개. 8개면 얼마야? 그거 원래 딱지 끄면 4만 원인데 빨리 내면 20% 봐주거든요. 32,000원. 8개면 거의 25만 원 날라갔네요. 네. 그래서 그때 진짜 한번 현타 온 적 있었어요. 이 돈을 버는 건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그렇죠. 맞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사진 찍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5분? 7분? 그 사이에 찍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전화를 받아서 이 손님을 끌고 가서 좋은 매물을 권해주고 결국 계약까지 메이드를 시키는 건데 정말 힘듭니다. 근데 이게 또 밑에서 관리 거기서도 이제 차를 못 대게 하니까. 그렇죠. 네, 강남은 야박합니다. 강남에는 건물주분들이나 그 관리하시는 관리인분들이 거의 건물주처럼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근데 솔직히 현타 올 때가 좀 있잖아요. 공실 클럽으로 보고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 좋은 물건이야. 좋은 물건이 올라왔어요. 네, 사진 찍으러 갔는데 막 줄 서가지고 사진 찍고. 맞아요. 그 좋은 매물을 사진을 찍으려고 한 10명이 막 와 있어요. 그리고 막 앞에 줄을 서 있어요. 그래, 조금 그럴 때 현타가 좀 오기도 합니다. 전시관 온 것처럼 막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관리인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질리죠. 이걸 계약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거기만 올리기만 하면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막 몇십 명이 오니까 네. 스트레스 받겠죠. 명함 줬는데 명함 보면 서랍 열었는데 명함은 뭐 이만큼 쌓여 있고 부동산 명함이. 그래서 강남이 참 일배우긴 좋고 뭐 꿈의 도시고 하지만 이게 막상 업무를 해보시면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 또 강남으로 돌아오셨네요. 원래 또 자영업을 좀 하셨었거든요. 네. 네, 저기 송파구에서 포차를 잠시 좀 운영을 했었는데 네, 지금 또 정말 힘든 시기에 포차를 또 개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한 친구예요, 20대인데.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이제 중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이제 해보시려고 또 발로 뛰고 있고 오늘 그래서 저희 또 미팅도 있어가지고 만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이 강남인데 네. 제일 진상이었던 고객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었던 계약. 아, 아직 빌딩 이름도 생각나고 주소도 다 기억나는 곳인데. 아, 그 정도로 질린네. 네, 그건 저희 회사 사람들 다 질렸어요. 그때 제가 선릉에 있었을 때 진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정신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아니 진짜로 저를 진짜 완전 하인 취급하는데 아, 진짜 하대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떡하겠어요. 계속 이제 맞춰서 저는 이제 중계를 하는 거니까. 대단하네. 계속 막- 힘든 거 겪었네. 저는 안 하거든요. 아, 제가 끝까지 했죠. 근데 거기서 가장 또 웃겼던 게 임차인분 이제 브리핑을 해서 달래요. 임차 의향서를 보내달라 해서 PPT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박땡땡 대표님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분 대표에 대한 실적이랑 그분의 회사에 이런 것도 해서 보내는데 임대인이 아직 법인을 설립한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 신규로 만드시는 거였거든요. 왜 대표라는 거를 니네가 칭하냐? 니네 회사 대표냐? 그것도 아닌데 왜 니네는 손님을 칭하냐? 그런 식으로 또 저한테 또 이게 그거네. 이게 그 마트에서 예를 들어 담아 드릴 거야. 내가 그럼 손으로 들고 갈 거야. 이런 사람이네. 네, 진짜.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계속 뭐 하다 자기 혼자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저한테 뭐 그럼 방망이 들고 찾아갈까요? 막 그때 그랬어요. 방망이 들고 찾아갈 거야. 네. 그거 좀 이상한 사람. 그게 솔직히 뭐 이상하다. 저희가 이렇게 고객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결국 메이드 시켰나요? 그래서? 아니요, 캔슬 캔슬 났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애초에 고객도 그냥 안 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네. 들어가면 괜히 힘든 게 감정만 보이니까. 낭비하고 기분만 상하고 결국 그쵸. 계약도 못했다. 네. 좀 가끔씩 그런 희한한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오늘은
그 강남의 중개법인에서 일하고 계시는 정영호 실장님 모시고 강남에 취직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인중개사를 최근에 이제 취득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될 건데 강남에서 일하는 거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도전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주차 딱지 끊길 각오하고 사진을 찍는 기사가 될 각오하고 강남에는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